Bong Joon-ho. Parasite. 뭐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사실 뭐 되게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죠. 사실 뭐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예. But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Thank you. 오늘 열린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개 부문을 휩쓸면서 그야말로 올 한 해를 봉준호의 해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오스카상을 받은 것이 한국 역사상 처음이고요.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상을 다 휩쓸다 보니까 굉장히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데,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아카데미 시상식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21 취재팀장 이주연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나오셨죠? 예전에 편집장님이 한번 나오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처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워낙 말씀을 잘 하시리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오늘 먼저 시내21에 SNS에 해프닝이 있었다고. 네. 작품상 발표도 전에 감독상 수상 이미지에 영문에 네. 이렇게 나갔다고. 작품상에 왜 그런 건가요, 근데? 근데 정말 말 그대로 네. 해프닝이고요. 저희가 그 전날에 이렇게 그 오스카 시상식이 열리니까 그 SNS 대응팀에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작품상을 타게 될 경우, 감독상을 타게 될 경우 그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놨는데, 그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감독상의 영어를 베스트 다이렉터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작품상이라고 잘못 표기를 한 거죠. 베스트 피처라고 예, 잘못 예. 나간 거죠. 그래서 저희 제작 과정의 실수이고요. 절대 사전에 뭐 어떤 결과가 노출됐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뭐 아카데미하고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혹시 미리 시내21 저도 좀 받고 싶었거든요. 미리 이렇게 언지를 줬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어쨌든 네. 뭐 오늘 오후는 다들 이것 때문에 들썩들썩하고, 저도 뭐 SNS에 좀 들어가 봤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난리였고요. 이게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그 예. 채널에서 중계가 됐죠. 예, 그래서 예. 저희도 모든 기자들이 오전 10시부터 중계를 보면서 그런 뭐 기사도 쓰고 했는데, 정말 그 다른 어떤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저희 직업이 되게 좀 부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 들더라고요. 남들 예. 일할 시간에 아카데미 시상식 중계를 보면서 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해외 현지 반응도 좀 궁금해요. 네. 어떻게 좀 이거를 평가를 하나요? 정말 당연히 뭐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해외 언론까지도 이 아카데미 발표가 되자마자 그 베스트 픽처, 패러사이트 이 모든 기사를 일제히 SNS에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뭐 그 모든 해외의 영화 매체들이 예측 기사를 굉장히 많이 쏟아냈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과연 이렇게 너무 하얗다, 너무 백인 위주의 그런 후보 선정으로 말이 많았었는데, 이 봉준호의 기생충을 지지하는 또 해외 영화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스카가 뭐 변화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기생충에게 작품상을 줘야 한다. 감독상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런 기생충이 수상을 하니까 너도 나도 모든 매체들이 이 아시아 감독의 외국어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가져갔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만인가요? 아시아 감독이 아니면은 해외 감독이 작품상을 가져간 게? 일단 예. 그 외국어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외국어 영화가? 예. 그리고 외국어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각본상을 받은 건 2003년에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그녀에게라는 영화로 상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에 2번째고요. 그리고 아시아 감독이 감독상을 받은 건 그 리안 감독 아시죠? 리안 감독, 예. 브로크백 마운틴이랑 라이프 오브 파이 이 두 예. 영화로 리안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는데, 사실 리안 감독이 대만 출신 감독이긴 하지만 예. 만든 영화를 보면 이게 외국어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헐리우드 영화잖아요. 헐리우드 영화죠. 예. 그냥 영어로 다 예,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이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봉준호 감독이랑 혹시 뭐 통화해 보셨나요? 일단은 통화를 못했고요. 바쁜 거 알고 있어요. 그냥 저희도 네. 여쭤본 겁니다. 네, 예. 저도
통화는 못했고 관계자들한테 축하의 문자는 제가 몇 통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뭐 그쪽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인가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셨잖아요. 또 네.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관계자분들 맞아요. 많이 네. 갔는데 스태프들과 배우들과 감독님들이 네. 총 출동을 했는데 일단 시상식이 끝나고 수상을 했을 경우 LA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라는 거는 좀 사전에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뭐 최고 그런 그 국제영화상 수상은 거의 확실시 됐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그렇죠. 어떤 상을 받을까가 관건이었는데 이번에 주요상을 받으면서 기자회견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돌비 극장에서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한국 매체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이 한 40분 동안 LA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거기에 저희 그런 또 다른 기자도 참석을 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전에 왔었습니다. 우리 이주연 팀장님도 가셨어야 되는데 예, 제가 그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시게 해가지고 네, 제가 오늘 소주를 마셔야겠습니다. 그러게요. 같이 자축하면서 소주를 각자 먹기로 하고 예, 예. 가장 강력한 그 경쟁자가 샘 맨데스 감독이었고 그 샘 맨데스 감독의 1917이었어요. 네, 네, 네. 샘 맨데스 감독은 이제 아메리칸 뷰티로 굉장히 맞습니다. 그 초기 첫 작품이 아메리칸 뷰티였는데 그걸로 네. 뭐 이미 대박이 나서 뭐 네. 상을 엄청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영화 몇 개 사이트들을 보니까 사이트가 아니라 예측 사이트인가? 네. 거기에서 감독상하고 작품상을 다 1917하고 네. 샘 맨데스가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습니다. 나왔었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예측을 지금 엎은 거예요. 뭐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외국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뒤집혔다고 보시나요? 아마 정말 이거는 이변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상 같은 경우에는 1917과 기생충 2파전은 맞았어요. 네. 정말 그 둘 중에 한 작품이 탈 것 같다. 아니면 정말로 뭐 제3의 선택지가 있다면 뭐 조커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재미있는 해프닝이 그 아카데미 투표가 채 마감도 되기 전에 네. 아카데미 공식 트위터에 그 아카데미의 예측이라고 해서 각 부문별 아카데미가 예측하는 그 수상자와 수상작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베스트 픽처 그 작품상을 기생충이라고 올라왔었거든요. 예측을 했는데 아카데미에서 예측을 했는데 작품상.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왜 올라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들이 주면서 네, 아카데미의 실수인 건지 아니면 기생충으로 표를 몰아주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다들 이것은 뭔가 아카데미는 왜 이런 포스팅을 했을까라고 궁금해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17이라는 작품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샘 맨데스 감독 그리고 샘 맨데스 감독이 굉장히 그 영미권에서 데뷔작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사랑받아온 감독이에요. 예전에 007 스카이폴도 맞아요. 했던 걸로 예, 기억하는데 007 스카이폴, 007 예. 스펙터 이런 영화도 만들었고 뭐 자헤드라는 전쟁 영화,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영화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들었고 만들 때마다 그 평론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던 예. 감독이에요. 그런데 또 이번 영화는 굉장히 또 영화적 야심으로 가득한 영화거든요. 그리고 전쟁 영화고 블록버스터고 아카데미가 너무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게요. 영화였기 때문에 예. 저도 이 한국에서 1917 시사 끝나자마자 아 작품상은 1917이 가져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생충이 받은 거 그렇군요. 너무나 큰 이변이었습니다. 그 1917 보셨군요. 저는 네. 그 평만 들었는데 전쟁의 한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든다고 그런 평들을 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인 로저 디킨스 촬영 감독 굉장히 예. 유명한 헐리우드 촬영 감독인데요. 예. 이 감독이 오스카에서 촬영상을 가져갔고요. 근데 이 영화는 촬영이 굉장히 돋보이는 영화예요. 그 그렇군요. 제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한 병사의 시점을 거의 원숏으로 쭉 이어가는 영화여서 그렇군요. 1917도 국내 2월 달에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네. 격려라도 해줘야죠. 영화 보면서 그래 수고했어. 그래 2등하느라 수고했어. 네, 이렇게. 네. 아마 1917 팀은 자기들이 받을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그 얘기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얘기가 남나. 이건 뭐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얘기고 실화는 아닌데 왜 하늘은 주유를 내리고 공명을 내리셨습니까? 하고 주유가 피를 토하면서 죽었다는 설화가 있는데 주유와 공명이 아마 1917과 기생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뭐 이제 아쉽게 우리 부재의 기억은 상을 못 탔습니다. 네.
뭐 사실은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에 후보로 올라갔는데 5편 중에 1편이 한국 영화였고 네. 이 역시도 이승준 감독이 한국 최초로 이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에 올랐다는 것,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격려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 정말 대단한 성과라는 일이 들고요. 사실 이승준 감독이 여기 한번 나오셔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기생충이 없었다라면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셨을 텐데 그거를 여쭤봤는데 어쨌든 뭐 본인께서는 뭐 굉장히 뭐 흥겨운 마음으로 둘 다 스포트라이트 받아서 좋다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내심 네. 기생충만 없었다라면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기생충이 또 공공의 적이가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근데 아무래도 그 경쟁작들이 다큐멘터리들이 다 미국 쪽 얘기라서 좀 더 이거는 아무리 잘 만들긴 했지만은 해외에 있는 얘기고 네, 아무리 네. 다큐멘터리는 좀 미국 쪽 네. 얘기라서 좀 더 그게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다큐멘터리가 뭐 단편이나 장편 가리지 않고 모두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이 한국 다큐멘터리가 그 세월호 참사를 다룬 작품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이승준 감독님이 기뻐하셔도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게 유튜브에 지금 2가지 사이트에 공개가 돼 있는데 한쪽에 뉴요커라는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거는 240만 회를 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40만 명이면 최소한 200만 명 정도는 네, 봤다는 뭐 네. 중복으로 시청한 거를 하더라도 그래서 뭐 세월호 문제를 많이 또 해외에 알린 것에 큰 의미가 있고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갔어요. 네, 현장에 맞습니다. 가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 상을 못 탔을지언정 그래도 또 이렇게 많이 알리고 그런 것에 좀 의의를 찾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HBO에서 지금 네. 기생충으로 드라마를 만든다. 근데 네. 이거를 이 본 감독이 직접 이거 뭐 디렉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디까지 개입을 하는 건가요? 그게? 그 디렉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예. 일단은 아직까지는 HBO에서 기생충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든다. 이 정도까지가 기정사실화된 거고 네. 감독으로는 그 바이스라는 영화, 빅쇼트 예, 이런 예. 영화를 만들었던 아담 맥케이 감독이 연출자로 내정이 됐고 봉준호 감독은 아마도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그러니까 책임 프로듀서로 크레딧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아담 맥케이 감독 같은 경우는 이 바이스라는 영화는 그런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에 예, 대한 예. 얘기였고 이 빅쇼트라는 영화는 미국의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정치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굉장히 잘 쓰는 감독인데 기생충 일종의 팩션 같은 팩션이죠. 걸 장르에 예. 굉장히 강점 있는 감독이죠. 예. 그런 감독이 HBO에서 그 기생충을 드라마화한다. 이 자체로도 좀 미국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미국 현실에서 네. 이 반지하방을 어떻게 이거를 묘사를 할지 사실은 미국에는 반지하방이 맞아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묘사를 할지 짜파구리는 어떻게 먹을지 이런 것들 굉장히 기대가 돼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미국적으로 드라마 될지. 네. 이제 한국 영화의 그동안 뭐 주목도를 그동안 보자면은 아무래도 올드보이를 빼놓을 수가 없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를 굳이 뭐 우리가 뭐 해외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를 만든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많은 문을 두드려 왔는데 뭐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지만은 아카데미는 처음으로 이제 된 거예요. 네. 왜 어떤 부분이 네. 이제 좀 더 이런 그 수상을 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었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 최근 1, 2년 전부터 그 미국 헐리우드에서는 아시아 영화, 그러니까 아시아 감독과 아시아 배우들이 출연하는 아시아적인 이야기가 예. 약간 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게 됐고요. 예. 그런데 이 영화가 북미에서 개봉을 했는데 또 흥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봉준호 장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는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예. 사람들이
희극을 좋아하는 사람, 뭐 비극을 좋아하는 사람 다 있겠지만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는 그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급의 얘기이기도 하고 또 가족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가족과 계급이라는 소재와 주제는 굉장히 좀 보편적인 주제인 거죠. 또 가족 얘기 미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계급 문제, 사회적인 이슈와 맞물려서 굉장히 탄탄한 각본으로 그리고 스릴러라는 장르와도 엮여서 그리고 봉준호식 위트와 유머까지 섞이다 보니까 미국 관객들 역시 되게 새로움을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빈부격차, 양극화가 전 사회,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위트, 네. 재미라는 것들이 네. 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의 어떤 그 영화에서. 그 오늘 이제 수상을 축하를 하면서 네. 각 감독들, 뭐 영화 네. 관계자들이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많이 남겼는데 오늘 재밌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문화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여러 감독들의 이제 멘트를 땄는데 박찬욱 감독의 멘트를 땄어요. 제가 좀 쭉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설국열차 제작자인 박찬욱 감독은 봉준호와 그 친구들이 이룩한 놀라운 결과에 전혀 놀라지 않는다며 그냥 올 것이 온 것일 뿐이라고 가볍게 말해 던졌다. 박 감독은 봉준호 같은 재능의 소유자와 동시대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친구로 지내는 일은 크나큰 축복이자 사실 적잖이 귀찮다. 기생충이 공개된 후 내가 아는 외국 영화인들이 자꾸 전화해서 도대체 한국 영화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한국 영화인들이 먹는 무슨 약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좀 먹자 등의 말을 건넸다. 그들에게 너도 다이내믹 코리아에 살아봐라 라고 대꾸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기생충은 재벌부터 국회의원, 노동자, 백수들까지 우리 한국인이 모두 힘을 합쳐 만든 작품이라며 그러니 이 영화의 성취를 놓고 우리 모두 자축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 박찬욱 감독의 이 멘트가 네. 위트와 네. 이게 사실은 칭찬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에 대한 칭찬은 맞는데 한국 현실이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지금 한국 현실이 양극화되고 있어서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모두가 지금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 재벌도 공유해야 되고 이 기쁨을 네. 아 정말 뼈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멘트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몇 가지 문장들이 있는데 뭐올 것이 온 것이다. 올 것이 네. 왔다. 네. 네. 받을만 했다. 그리고 워낙 봉준호 감독님이랑 박찬욱 감독님 두 분 친하세요. 말씀하신 친하죠. 것처럼 서로 네. 제작자와 감독으로 만난 사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다이나믹 코리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가 워낙에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좀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귀찮아 죽겠다. 이 말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저 역시도 기자다 보니까 이 수상과 관련해서 기생충 이번에 작품사 무대에 올랐던 곽신혜 대표님이라든지 뭐 배우님들이라든지 뭐 CJ 관계자라든지 엄청 귀찮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봉준호 감독님을 비롯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귀찮으시겠어요. 진짜 수많은 연락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김에 이제 그 이미경 회장이 오늘 네, 이제 무대에 네, 네,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결과대로 나온 것 같다 이런 멘트를 하셔서 이게 무슨 의미지? 이제 영화는 약간 비극적으로 끝났는데 이건 무슨 의미지? 약간 하기도 하고 또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런 기생충의 할리우드 흥행은 대기업 CJ 덕분이다. 뭐 로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 로비라는 표현은 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에 간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되게 생소해서 그런데 실제로 할리우드에서는 가을이 되면 그러니까 네. 여름 딱 블록버스터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러니까 이른바 오스카 레이스라는 게 시작이 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스카 레이스라는 거는 아마도 아카데미에서 그 후보로 선정될 것 같은 영화들이 북미에서 개봉을 하고 북미의 중요 영화제에 초청을 받고 그런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감독들이 영화제에 참석하고 어워즈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뭐 파티나 디너에 참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그런 아카데미 레이스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CJ 같은 경우에는 이 기생충의 투자 배급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해외 영화제 초청 받았을 때 그런 그 투자 배급사인 CJ에서는 그런 이 영화의 홍보 마케팅을 같이 함께 서포팅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제작자인 곽신혜 대표가 본인의 그런 페이스북에 썼듯이 일종의
캠페인 비용이 영화 흥행을 위한 홍보 마케팅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로비라기보다는 홍보를 하는데 CJ가 굉장한 서포팅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만 덧붙이자면은 이제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오스카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은 영화 관계자들이 이제 투표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맞아요. 그런 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헐리우드 근처에 쫙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을 어마어마하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넷플릭스가 이 지금 많은 제작을 지원을 했잖아요. 이번 네. 만든 영화 넷플릭스가 이번에 헐리우드의 이 오스카 레이스에만 8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CJ가 얼마나 썼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거보다 훨씬 적게 훨씬 썼을 적을 거예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800억을 쓴 넷플릭스를 이게 이 국뽕이 차오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네. 다 찬양하시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한국 영화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게 이제 뭐 많이들 예전에도 나왔지만 이제 봉준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저변이 한국 영화의 저변이 넓어지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그런 감독과 작가들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키운다는 게 어떤 믿고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양극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뭐 기생충이 만들어지던 그 시점에도 그런 영화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한국 영화계 위기설이 굉장히 대두됐던 해에 기생충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게요. 예.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 해외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한국 감독들이 뭐 박찬욱, 홍상수, 뭐 이창동, 봉준호예요.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 데뷔했던 감독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뭐 최근의 감독들이라고 해봤자 뭐 연상호, 부산행을 만든 연상호 감독 정도인 건데 정말 그 기생충 이후가 사실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충을 보고 자란 젊은 세대들이 그러게요. 진짜 어떤 그 예전에 헐리우드 키드라고 하잖아요. 뭐 스필버그의 영화를 보고 꿈을 키웠던 그런 헐리우드 키드들이 한국에는 이제 뭐 박세리 키즈, 뭐 박찬호 키즈가 있는데 기생충 키즈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정말요. 봉준호 키즈 분명히 나올 것 키즈.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군요. 그런 감독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예, 좀 더 영화사들이 믿고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 믿고 좀 밀어줘야지 어쨌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이게 좀 다양해지는 텐데 너무 이렇게 뭐 흥행 위주로만 하면 오히려 더 네. 흥행도 안 되고 작품도 안 나오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마지막으로 뭐 네. 한국 영화의 뭐 발전과 뭐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정말 저도 오늘 작품상이 발표되는 순간 저희 모든 사무실에서 다 환호성을 질렀었거든요. 네. 마침 제 노트북이 그 스트리밍 속도가 제일 빨라서 제 노트북 주위로 기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봤었는데 네. 정말 역사적인 정말 영화 역사 책에 나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생충 이후에도 기생충을 뛰어넘는 뭐 좋은 젊은 감독들, 좋은 여성 감독들 계속해서 나오길 기대하고요. 기생충이 하나의 어떤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종종 우리 영화 얘기 있을 때 한 번씩 나와주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죠?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내21 취재팀장 이주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